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입니다. 저는 태국에 살면서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또는 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요 충분히 즐기고 찾고 노력을 하며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하고 싶어 가지고요 열심히 찾았던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를 한 대 사가지고 열심히 또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을 좋아해 가지고요 아날로그 테이프를 또 구해 가지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요 중고시장, 골동품 시장, 벼룩시장들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취미용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요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자, 제가 사는 동네에 멀지 않은 곳에요 이런 골동품 시장,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또 제가 또 그곳을 어슬렁거리고 또 나가봤는데요 좋아하는 것들을 또 찾습니다. 자, 바로 카세트 데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고물 카세트 데크를 사가지고 이걸 고쳐가지고 음악을 듣는 이런 영상을 올렸었죠. 오늘도 뭐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태국에서 물건을 사는 요령, 구입 요령, 또 흥정의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을요 제 스스로 좀 과하게 표현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진열장 앞을 지나가는데요 한 카세트 데크를 발견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뭔가 조금 좀 좋아도 보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한국 거는 아니지만요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던 메이커 브랜드인데요 그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주인에게요 이게 얼마인지 일단 물어봤습니다. 자, 얼마냐고 물어보니까요 아주머니가 대답을 하시기에 그거 조금 비싼 건데 싸게 주겠다, 요새 정리기간이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아마 싸게 주려고 이렇게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한 2,000바 넘어가야 되는데 800바트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00바트이면은 한 3만원 돈이 조금 넘거든요. 3만원 돈의 좋은 카세트 데크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켜보겠다, 테스트를 해보자 했더니 또 흔쾌히 또 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전기선을 갖다가 꽂아가지고 연결을 하고요 공테이프를 또 부랴부랴 옆에서 또 가져다가 한번 끼워봤습니다. 자, 플레이를 시켰는데 작동이 안 돼요. 보니까요 고장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요 이거 고장났다, 좀 깎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한참 고민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800바트니까 한 500바트만 줘도 한 2만원 이내만 사가지고요 집에 가서 제가 한번 고쳐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고치다 뭐 못 고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카세트 데크의 공통점들은 주로 이제 고무줄들이 많이 고장났잖아요. 그것만 고쳐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500바트 정도면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머니가 400바트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냥 400바트만 달라, 반값에 그냥 고장난 거니까 싸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살짝 또 고민을 합니다. 에이, 그냥 300바트 주시면 안 돼요? 100바트를 더 깎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가요 그러라고 그냥 300바트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300바트에 이 카세트 데크를 받아왔거든요. 한 12,000원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집에 가져가서요 열심히 또 뜯고 분해해보고 만지고 갖고 노는 장난감이 생겼습니다. 자, 또 다른 날이요 이 골목을 어슬렁거리다가 또 한 가지 물건을 발견을 합니다. 요즘 제가 디지털 피아노 한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비록 독학이긴 하지만 혼자 즐겁게 악보도 보고요 연습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또 취미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또 피아노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사기 전에 좀 좋은 거, 비싼 거 사기 전에 이렇게 좀 저렴한 게 있었으면 이걸 샀을 텐데 이제 뭐 발견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골목 창고에 그냥 처박아 놨던 겁니다. 안 팔리고 오래된 거니까 때가 탄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이걸 제가 발견을 해내고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요 그 파는 또 아주머니가 또 사장님인가봐요.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참 또 묻습니다. 자, 저한테 제시하는 금액은요 3,600바트를 제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일단 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한번 좀 플레이 해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또 켜보랍니다. 그래서 또 켜봤습니다. 켜서 눌러보니까요 키는 다 작동이 잘 돼요. 근데 여기저기 상처가 많고 막 케이스 나무도 막 깨지기 시작했고 긁히고 키보드 건반이 노랗게 뜨고 좀 오래된 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방치했다는 이런 티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고민을 하고요 아주머니한테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뭐 건반은 정상 작동하는 것 같은데 너무 외관이 낡았고 이 깨진 이 케이스들을 고치려고 그러면 이 값이 더 들어간다, 좀 많이 깎아줄 수 있겠느냐. 일단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물어보고 이렇게 지나갈 것 같으면 아주머니가 관심이 없을 텐데요. 제가 계속 쳐보고 한 10분 동안 생각도 하면서 한 곡 제가 배운 거 도레미파솔라시도 쳐보니까요 이 아주머니도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접근할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랑 이제 흥정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제시한 금액은요 2,500밭, 그러니까 한 1,000밭 가까이를 깎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2,500밭을 듣고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요, 아, 이거 그래도 비쌉니다. 이거 많이 고장난 것 같고요, 이거 닦고 청소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좀 더 깎아주세요. 그랬더니요, 아, 어렵답니다. 2,500밭은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안 되는데, 너무 비싼데, 그러면서 자리를 떴어요. 일어나면서 저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물건들을 쳐다보니까 아주머니가 갑자기 또 부릅니다. 알았다고 그냥 2,000밭에 가져가래요. 그러니까 저한테요 3,600밭을 불렀다가 안되고 제가 깎으니까 이제 2,000밭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반이 플레이가 되고 디지털 피아노가 정상으로 작동은 되는데 조금 뭐 외관이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2,000밭이면은 대략 한국 돈 8만원이니까요, 아, 이건 충분히 살만하다.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건반, 이 키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해머 건반인데 요즘 나오는 제가 샀던 디지털 피아노 건반보다 더 묵직하고요, 왠지 더 피아노 느낌이 납니다. 이 제품이요 콜롬비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단종됐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좀 유명한 브랜드였거든요. 키보드에서 그 타 건감, 이 쳐보는 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저는 괜찮았습니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사고 싶었는데 이제 2,000밭까지 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제가요 마지막 딜을 한번 해봅니다. 1,700밭에 주세요.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살만할 것 같아요. 2,000밭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설랬더니요, 이번엔 진짜 안 된답니다. 2,000밭 이하로는 절대로 못 판다고,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안 잡겠다, 살라면 사고 말란 마라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1,800밭, 100밭 더 해가지고 1,800밭에 주세요. 저도 그 정도면 사겠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뒤로 돌아설 준비를 하고 아줌마가 분명히 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했더니요, 에이 오케이 하면서요 1,800밭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요 안 쓰는 거, 오래된 물건 그 안에다가 창고에다가 넣어놓기만 했지 사실 뭐 사람들이 그걸 찾지도 않고요, 디지털 피아노 건반을 그렇게 오래된 걸 여기서 찾아가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가 나왔을 때 얼른 그냥 흥정해서 가격 맞춰가지고 팔아버리자, 치워버리자, 이런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키보드, 건반, 디지털 피아노를 저는 1,800밭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뭐 과하게 조금 좀 포장을 해가지고요 흥정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800밭에 싸게 많이 할인해서 준다는 카세트 데크도 뭐 300밭에 사고 많이 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3,600밭에 판다는 디지털 피아노를 1,800밭 이 반값에 샀으니까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의 제 노하우, 어떤 깎는 방법, 흥정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쌍하고요, 이게 생계가 돼가지고 개인 소장했던 물건을 어쩔 수 없이 파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깎는 건 좀 예의가 아닐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냥 어디서 뭐 이렇게 주워오거나 아니면 뭐 싸게 어디서 받아왔거나, 그리고 안 팔려가지고 처박아 놓은 거, 고장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거의 던지고 정리 청소하다시피 파는 거니까 저도 뭐 마음껏 제가 사고 싶은 가격으로 많이 깎았던 거죠. 관광지 같은 거, 유명한 쇼핑하는 곳, 이런 곳들은 여행자들한테 많이 바가지를 부르고 그걸 좀 우리들은 많이 깎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런 로컬, 이런 시장 속에서 태국 사람들이 사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깎는 것, 사실 우리 집사람도 조금 놀라워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외국 사람이 어떻게 태국 시장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깎을 수 있느냐, 저보고 좀 신기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제 성격이 그런 어떤 흥정을 잘하는 성격, 제가 무슨 장사꾼 어떤 뭐 기질이 조금은 있는 것도 같아요. 이런 때만 이렇게 물건을 흥정할 때 개인 간의 저렴한 물건, 이렇게 낡은 물건, 이런 것들은요 제가 좀 싸게 사는 이런 기술이 조금 있는 거는 아닌가. 마치 뭐 누구 저쪽 큰 나라의 어떤 뭐 국방비를 갖고 흥정을 하는 기술, 이런 것하고 좀 다르게요, 제가 이렇게 생활 물건들, 벼룩 물건들을 좀 깎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깎으라고 이런 데 오셔가지고 깎아서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라는 사람, 제 성격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좀 알뜰하고 그냥 뭐 살 것도 쉽게 그렇게 막 던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껴서 산다는 거, 그래서 집사람한테는요 좀 구질구질하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저렴한 거, 싼 것만 사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뭐 피아노가 있으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요, 지나가다 이제 서브용으로 손 건반 연습하려고, 손위치 잡는 연습하려고 하나 구경하다가 그냥 있길래 저렴하게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걸 또 청소해가지고 내 방에 놓고 메인으로 칩니다. 묵직한 해머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좋고 연습하기에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들 중에요, 벼룩 물건, 중고 물건들 개인 간의 거래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 제 경우 이런 것들을요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